네, 오늘은 저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저가 매수, 당연히 저가에 매수하는 게 이득이죠. 주식은 이제 매수가 매도가의 그 차액으로 이제 수익이 결정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주식이 싸다고 해서 사지 말라. 네. 절대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말라. 그렇죠? 그건 뭐 고가 매수를 해라, 추격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의 내용,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가격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때는 96,000원까지였었죠. 지금 그때 액면 분할 이전으로 보면은 이때가 아마 600조를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최근에는 이제 부진한 정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88,000원에서 다시 59,0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면 왜 내려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8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됐네 그냥 사야지 이런 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 린치는. 그래서 100달러짜리 주식이 50달러, 30달러 됐다고 샀더니 그게 10달러가 되고 나중엔 뭐 1달러가 되고 뭐 상패가 되고 이런 이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접근했을 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1년에 300조 매출이 나고 그 다음에 30조 순이익이 나고 근데 시총이 350조예요. 그럼 적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반도체 섹터에서 PER이 10배면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뭐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주식 뭐 장기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시점들을 평균을 한번 내보면 5만 원대 초중반이에요. 그래서 5만 원대 초중반에서 다시 반등은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 논리로 삼성을 사는 거하고 8만 원, 9만 원이던 게 5만 원이니까 산다. 라는 논리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똑같은 움직임이 있어도 내가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조급해하느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의 차이거든요. 그게 이제 매도 버튼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PER 10배니까 괜찮네. 뭐 살 수 있죠. 하지만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보면 이 시총이 600조일 때 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환경이. 왜냐면은 그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많이 성장을 해버렸어요. 최대 경쟁자죠. 그래서 삼성의 어떤 반도체 부분을, 메모리 부분을 따로 떼어낸 그런 회사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600조일 때에 비하면 성장성이 많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냉정한 분석도 필요한 거죠. 그럼 분석을 베이스로 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라는 거는 그 앞에 괄호 열고 상대적이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면은 같은 섹터 내의 다른 종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그게 저가 매수죠. 한미 반도체 10년 그 차트를 보시면 요거 이제 삼성하고 좀 다르죠. 삼성은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은 그런 회사고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정말 급격하게 올랐어요.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들어가야지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으로 전개되는 그런 차트를 버틸 수가 없어요. 반토막이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면서 이게 뭐 9만원, 8만원 떨어지면 못 버티죠. 시총 보시면 10조인데 요거는 이제 3천억 정도 되니까 PER이 30배 조금 넘죠. 30배 좀 넘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30배 정도면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30배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섹터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어떤 이제 오더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주도한다든지 그런 선도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AI 수요에 의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토막이 났지만은 이게 바닥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가가 어딨냐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단기순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 대비해가지고 너무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이 사실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인 저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미 반도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성장성도 반영이 됐겠지만 좀 과도한 인기를 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주식입니다. 이제 이런 큰 주식도 있지만 작은 주식이나 잡주도 있어요. 이런 주식 뭐 10년 차트를 보면은 마치 차트만 보면 무슨 뭐 대단한 뭐 펀더멘털의 업그레이드가 있어가지고
확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저가가 어딘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진입 시점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구소비는 자주 말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유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뭐 어떤 수익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요런 지점을 이제 반등 시점으로 보고 거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먹고 빠지고 요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전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주식은 뭐 펀더멘털의 힘으로 장기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밈주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인기가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건지, 시세에 인기라는 게 몇 %가 반영이 됐는지 그거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피터 린치의 그 명언이죠. 그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로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이제 경계를 하는 그런 이제 명언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펀더멘털을 모르고 늘 고가 대비해 가지고 떨어졌다. 이런 저가 매수를 경계하는 거지. 상대적인 저가를 잘 찾아가지고 주식을 모으는 거,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미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